부터 트럼프 대통령 줄줄이 행정명령에 서명을 할 텐데 우리 신기 기자랑 이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. 처음에 인사하고 계속 안 나와가지고 뭐 집에 간 거 아니었죠? 우리 신 기자. 네. 자, 행정명령이 정확히 뭔지, 효력은 어디까지인지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. 행정명령이라는 것은 미국 대통령이 헌법에 부여한 권한에 따라서 의회 승인 없이 연방정부의 주요 기관장이나 기관 그리고 이 공무원들한테 내릴 수 있는 명령을 말합니다. 법적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 대통령령에 비해서 보다 적극적인 통치행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이 선언한 노예 해방령이 대표적인 이 행정명령이었습니다. 특정 산업 육성을 위한 행정명령 역시 가능합니다. 이 퇴임 직전인 지난 1월 14일이었습니다. 바이든 전 대통령이 서명했던 AI 구축 데이터 센터 구축 관련 명령이 그런 사례고요. 보통 이 행정명령의 유효기간이라는 것은 대통령의 이 임기와 동일한 것으로 인식이 됩니다. 그래서 역대 대통령들의 행정명령 발동 시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보통 취임 초에 많이 있었고요. 새 대통령 취임 후에는 기존 행정명령을 통해서 추진됐던 내용들이 전임 대통령들의 이 명령들이 좀 폐기가 되기도 합니다. 이 전임 바이든 대통령의 경우 임기 동안 160건의 행정명령을 발표를 했고요. 이번에 취임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보다 많은 수의 행정명령을 임기 내 발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외신에선 취임 첫날에 200건의 행정명령 서명이 있을 수 있다는 보도도 나왔고요.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하면 그 내용이 OFR이라고 해서 의회 등록국에 이 등재가 되는 구조인데 아마 한동안 의회 등록국 서버가 좀 바빠질 것 같습니다. 기자들도 확인해야 되니까 그렇고요. 행정명령 관련해서 하나 살펴볼 점이 있습니다. 의회 동의 없이 대통령 명령만으로 발효가 가능은 하지만 실제 실행이 되려면 결국은 의회 도움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. 예산이 필요한 이 행정명령 같은 경우는 의회 동의를 통한 예산 배정도 꼭 해야 되고 또 행정명령 내용이 헌법과 충돌할 소지가 있다면 소송을 통해서 이 내용이 제동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. 네, 언급을 해주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전역 행사 전까지 다수의 행정명령, 200건까지 나왔고요. 이렇게 여러 행정명령을 서명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행정명령 중에 우리 증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들이 나올까요? 일단 윤 전무께서 앞서 전망하셨던 대로 지금 관세 얘기가 생각보다 강하지 않다는 것이 우리 증시에는 나쁘지 않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은 하나 가져가셔야 될 거고 또 조금 전에 김종학 특파원이 전해드렸던 대로 현재 진행 중인 취임식 행사장에 책상 하나가 올라가 있고 여기에 서명을 기다리는 행정명령 파일들이 제가 봤을 때 한 10건 정도 있었습니다. 10건 정도 놓여 있었는데 조금 전에 이 트럼프 미 대통령이 행사장에 도착을 했거든요. 트럼프 행정부의 1호 행정명령이 곧 공개가 될 전망입니다. 곧 소명 장면이 공개될 또 이후에 나올 행정명령들이 우리 증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이 취임사에서 앞서 강조한 내용들을 고려하면은 조만간 이르면 오늘 두 가지 내용이 적어도 행정명령과 맞물려서 우리 증시에 영향을 좀 끼칠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. 하나는 이 취임사에서 얘기했었던 이 우리 증시에 영향을 미칠 것 중에 하나가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 선포 관련 내용들입니다. 유가 흐름을 봐야 되는 건데 취임사에서 어떤 내용들이 있었냐면 지금 내 발밑에 있는 검은 황금이 석유를 얘기하는 겁니다. 이것이 미국을 다시금 풍요로운 국가로 만들 것이다 라고 천명을 했었고 또 앞서 석유 식출 확대 강조하면서 드릴 베이비 드릴이라고 했었던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라든가 공약들이 앞서 주목을 미리 받기도 했었는데 미국 내 석유와 천연가스 이 개발을 확대하는 내용들이 취임 첫날 행정명령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시장들은 보고 있고요. 그렇게 되면은 석유 공급량이 기존보다 더 늘어날 수 있는 조치가 취임사부터 강조가 된 것이니까 석유 그리고 이 천연가스 가격들이 지금 내려가고 있는 흐름들을 이와 맞물려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석유 공급 늘려서 유가 낮추고 이를 통해서 물가 잡는다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보관일 텐데 그런데 이를 위해서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좀 있습니다. 이 트럼프 신임 대통령의 의도대로라면은 전임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 가운데 하나였던 미국 연안 내 석유 그리고 천연가스 개발 금지 조처를 폐지를 해야 되는데요. 이게 바이든 대통령이 퇴임을 얼마 앞두고 내린 조치입니다. 그런데 미국의 헌법상 미국의 특정 수역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은 대통령한테 줬는데, 그러니까 이 보호할 수 있는 권한은 줬지만 이것을 되돌리는 처리하는 권한은 사실 헌법상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거든요. 그래서 전례가 있습니다. 트럼프 행정부 1기였던 2017년이었습니다. 연안 시추를 제안했던 이 전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조처를 뒤집고 트럼프 행정부가 1기 때 행정명령 통해서 이 연안 시추 작업 확대할 수 있도록
해보려고 했는데 이거를 법원이 불법이라고 판결했었던 전례 역시 이것도 앞으로의 유가 흐름과 관련해서는 변수가 될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국내 전기차 2차 전지주에 상당히 좀 미리 반영이 되어 있었던 내용이기는 합니다. 새로운 행정명령 따라서 이 그린 뉴딜을 종식시키고 전기차 의무화, 이거는 제조사 관련된 정책이기도 하지만 2차 전지 관련주들한테 영향을 더 많이 미칠 수가 있겠죠. 이 전기차 제조 의무 규정 폐지한다는 내용이 취임사에 있었고 아마 이것도 행정명령으로 발효할 전망입니다. 그래서 2차 전지와 전기차 관련 기업들 투자 심리에는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들도 이번 이 행정명령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 생각해 보셔야겠습니다.